자, 3번. AB 길이가 주어졌을 때 두 조건을 추가해서 삼각형 ABC가 하나로 정해지도록 할 때 이때 필요한 조건으로 옳지 않는 것을 계산하시오라고 했는데 삼각형의 AB 길이가 주어졌답니다. 여기를 A라고 합시다. 여기를 B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선분의 AB가 주어져 있다는 뜻이죠. 그럼 나머지 두 가지를 추가해서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되어야 되는데 삼각형이 하나로 정해지는 조건 첫 번째 뭐 있었나요? 변이 몇 개 주어질 때? 3개. 세 변이 주어질 때. 두 번째, 변이 2개 주어지면 나머지 하나는 각. 근데 그 각이 무슨 각? 끼인 각. 두 변과 그 사이 끼인 각. 선생님, 근데 끼인 각의 정확한 그게 뭐예요? 두 변 사이에 말 그대로 이렇게 끼어 있는 각이에요. 맞는데? 네, 이게 끼인 각이에요. 두 변 사이에 놓여 있는 각, 끼인 각. 윤소정이 이상한 말 하고 왔어요. 그래요. 그다음에 한 변과 무슨 각? 양끝각. 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돼야 삼각형이 하나로 정해지겠죠. 근데 지금 변이 하나 나왔네요. 그럼 나머지는 이 조건을 본다면 두 변이 더 나와야 되니까 두 변이 더 나온다면 누구 변이 나와야 됩니까? 선분 AB는 나와 있으니까 선분 BC가 나오고 동시에 선분 CA가 나오고 맞습니까? 이렇다는 얘기예요. BC가 나오고 CA가 나오고 이래 돼야 삼각형이 하나로 정해진다는 뜻이죠. 이 조건 있나요? 네. 여기 있네요. 2번. 네. 그 다음 두 변과 그 사이 끼인 각. 그럼 두 변과 그 사이 끼인 각이니까 이제 문제 보기를 보고 찾아야 되죠. 여기 4번 보세요. 변이 나와 있으니까요. BC. 그럼 끼인 각이 어디가 돼야 되죠? B. 그치, B가 돼야 되죠. 근데 C네요. 이게 틀렸죠. 그럼 이건 4번은 두 변과 그 사이 끼인 각을 만족하지 못하고 그럼 이제 5번 봅시다. 그러면 선분 AC 끼인 각 어디예요? A. A. 근데 B가 나왔네요. 그럼 이것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남은 건 지금 4번도 답이 안 되고 5번도 답이 안 되면 남은 건 1번하고 3번인데 1번은 한 변 AB가 주어졌는데 각 A가 주어지고 각 B가 주어진답니다. 무슨 조건이 성립한 거죠? 한 변과 양끝각이 성립했네요. 한 변과 양쪽 끝에 놓여있는 각. 이건 답이 됩니다. 근데 옳지 않은 건데. 아, 옳지 않은 걸 모르는 거군요. 옳지 않는 거니까 일단 1번은 맞는 답이고 2번도 맞는 답이니까 옳지 않은 답에서는 답이 아닐 것 같고 그 다음에 3번 각 A와 각 C 각 A와 각 C 이렇게 되면 한 변과 양끝각인가요? 아니죠. 괜찮아요? 한 변과 양끝각이 아니네요. 이거는 틀린다. 아까 말한 얘네들도 틀린다. 정답은 3번, 4번, 5번이 된다. 자, 한 변의 길이가 10이고 두 각 크기가 35, 80인 삼각형은 몇 개 그릴 수 있습니까? 몇 개 그릴 수 있나요? 네? 뭐라고요? 2개요. 한 변의 길이가 10이에요. 이렇게 한 변의 길이가 그러니까 이 변에 위치가 잡힌 건 아니고 그냥 10이라고 되어 있죠. 두 각이 35, 80인 자, 봅시다 다시. 사실 선생님도 약간 지금 감기 기운이 있어서 토요일날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수업 끝난 다음에 토요일날 밤에 술을 아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술도 많이 마신 데다가 그 새벽에 막 돌아다녔더니 이게 막 돌아다니면서 찬바람을 너무 많이 쐈더니 갑자기 왜 금요일인가 토요일부터 날씨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그때 목요일 아침 목이 이만큼 부어가지고 아직까지도 지금 며칠째 아주 기침 나오고 자, 한 변의 길이가 10 이거 두 각 크기가 35, 80인 삼각형은 몇 개를 그릴 수 있습니까? 자, 이거는 각이 35, 80이니까 나머지 한 각은 몇 도인가요? 65도. 그럼 총 각이 몇 개예요? 3개죠. 근데 삼각형을 그릴 때 한 변 길이 10이면서 각도가 35, 80과 65를 갖는 삼각을 그리려면 뭐 이런 케이스겠죠?
여기는 10의 양쪽 끝쪽에 각이 와야 될 텐데 이 각에 35와 80도라는 각이 올 수도 있겠죠. 근데 한 변이 10이면서 10의 양쪽 끝각에 35도와 그다음에 65도가 오는 이런 삼각형도 있겠죠. 네. 순서는 별로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삼각형 이렇게 그려놓은 거를 돌려놔도 좌우를 돌려도 똑같은 삼각형이니까. 그래서 양 끝각의 위치는 지금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럼 한 변이 10이면서 양쪽 끝각에 누가 올 수도 있나요? 65도와 80도가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몇 종류의 답이 생깁니까? 네, 세 종류. 세 개의 삼각형을 그릴 수 있다. 잠깐만요. 아까 3번 볼 때 선생님이 얘는 절대 아니야. 이게 잠깐만요. 선생님이 문제를 꼼꼼히 안 봤네요. 이건 각 A와 각 C가 주어져 있다는 얘기는 각 A와 각 C를 가지고 각 B를 저절로 알 수 있다는 뜻이죠. 그치? 네. 그러니까 지금은 한 변과 양쪽 끝각이 되려면 각 A랑 각 B가 나와야 되는데 각 A랑 각 C를 통해서 각 B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3번도 삼각형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조건이라 틀린 것만 찾는다면 4번, 5번이 답이에요. 아까 말했지만 이게 아까처럼 한 변과 두 각의 위치가 정확히 안 잡혀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럼 아까처럼 이렇게 한 변과 양쪽 끝까지 될 수 있는 종류를 이렇게 여러 가지 찾을 수 있는데 이건 각 A랑 각 C의 크기가 주어져 있다고 봐야 되겠죠. 조건상 두 가지 각의 크기를 알고 있다. 그러니 각 B를 알아낼 수 있다. 그러면 한 변과 양 끝각이 되므로 3번의 정답은 이거는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되는 조건이고 얘도 하나로 결정되고 얘도 하나로 결정되니까 삼각형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 것을 찾는 거면 4번, 5번만 정답으로 봐야 되겠네요. 한 도형을 모형과 크기를 바꾸지 않는 다른 한 도형에 완전히 포기할 수 있을 때 두 도형을 앞으로는 단어를 합동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합동. 앞으로 엄청 자주 쓸 단어예요. 얘가 합동, 얘도 합동에 대한 설명이겠죠. 합동. 삼각형 ABC와 삼각형 PQR이 서로 합동일 때 기호로는 어떻게 씁니까? 그러면 기호로는 이렇게 씁니다. 줄 3개 그어요. 줄 3개 긋는 거 뭐라 해요? 합동이요. 얘는 합동이 네, 한글로 그냥 합동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삼각형 ABC와 삼각형 PQR은 합동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등호 막 이런 것처럼 특이한 내용은 없는 거죠. 네. 자, 이거 어떤 케이스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 색종이 같은 거 있죠? 색종이를 2장을 같이 이렇게 포개놓고, 가위로 동시에 우리 이 삼각형을 이렇게 오려냈다고 칩시다. 삼각형 모양으로. 그럼 그랬을 때, 그 색종이를 오려내고 나서 딱 떨어뜨리면, 실제로는 똑같은 삼각형이 2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삼각형을 다른 쪽에 이렇게 옮겨 놓으면 두 삼각형이 완전히 포개졌을 때, 그 관계를 두 삼각형은 합동이라 말하며 둘을 포개었을 때 포개어지는 점들 있죠? 그 점들을 대응점이라 부르고 포개었을 때 서로 포개어지는 각을 대응각, 포개었을 때 서로 포개어지는 변을 대응변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완벽히 서로 포개어지는 이 관계를 합동이라 말하고 합동의 이름을 쓸 때는 수학적 이름을 쓸 때는 삼각형이니까 삼각형 모양을 쓰고 한글로 안 쓰고 이렇게 기호를 써요. 그리고 알파벳을 A, B, C라고 쓰는데 알파벳 순서대로 쓰는 게 아닙니다. 앞에는 알파벳 순서가 A, B, C니까 얘는 보나마나 그러면 PQR인가요가 아니고 이제는 앞쪽은 네가 원하는 대로 쓰시면 됩니다. 순서가 처음에 삼각형의 이름은 알파벳 순서가 정해지지는 않지만 뒤에 삼각형은 알파벳의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정해졌냐면 제일 먼저 삼각형의 A가 1번으로 알파벳이 1번으로 나와 있죠. 그럼 A랑 포개어지는 점을 이쪽에서 1번으로 써줘야 돼요. 포개어지는 점을 써야 됩니다. 그럼 B랑 포개어지는 점이 두 번째 위치니까 B랑 포개어지는 점, Q가 나와야 되는 거고. 마지막 C가 맨 마지막에 나와 있다는 얘기는 C랑 포개어지는 점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얼핏 보면 알파벳 순서대로 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알파벳 순서로 쓴 게 아니고 대응점의 순서대로 쓴 거예요. 대응점의 순서를 꼭 지켜서 써야 됩니다.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기호는 이걸 쓴다고 그랬죠? 이렇게 세 줄. 그래서 그럼 만약에 삼각형 ABC와 삼각형 PQR이 등호가 써질 때와 세 줄인 이 기호가 써질 때
두 줄일 때와 세 줄일 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두 줄일 때는 두 삼각형의 넓이가 서로 같을 때, 삼각형 넓이가 서로 같을 때를 씁니다. 그러니까 삼각형 넓이 같다는 얘기는 모양이 같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넓이만 같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직각삼각형. 그러니까 이 한 변 길이가 6이고 이 한 변 길이 2라고 칩시다. 이 삼각형 넓이 얼마입니까? 6이죠. 그다음 이런 삼각형이 있어요. 이 변의 길이가 4고 이렇게 높이가 3인 이런 삼각형이 있어요. 이 넓이 얼마죠? 얘도 6이죠. 그럼 두 삼각형 넓이가 서로 같다 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등호를 쓰시면 됩니다. 하지만 두 삼각형이 넓이가 같지 모양이나 크기가 똑같지는 않죠? 이건 딱 봐도 모양이 다르잖아요. 근데 합동은 당연히 똑같은 삼각형이니까 넓이도 당연히 같아야 되겠죠. 근데 얘는 모양도 같고 뭐도 같아야 돼요? 크기도 같은 겁니다. 모양과 크기가 모두 같은 완벽히 서로 포개지는 일치하는 삼각형끼리를 우리 보통 합동인 삼각형이라 말한다. 그런데 합동인 사각형은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합동 오각형요? 있어요. 하지만 보통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합동에서는 삼각형의 합동 조건만 배우기 때문에 주로 삼각형 위주로 나오지만 합동인 도형은 무수히 많은 도형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여기 합동인 도형의 성질. 두 도형이 서로 합동이면 뭐의 길이는 서로 같다? 대응변. 대응변의 길이는 서로 같다. 그러니까 포개일 때 포개어지는 선분끼리 길이는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2번 뭐의 크기는 서로 같다? 대응각. 그렇죠. 약간 느낌은 여기가 대응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는 뜻이 약간 어떤 느낌이 뭐냐면 크기가 같다라는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대응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라는 뜻은 모양이 같다라는 의미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양 같고 크기 같을 때 둘은 합동이라 말한다. 여기도 말했었죠? 두 줄과 세 줄의 차이점은 두 줄은 넓이 같을 때 쓰는 기호고 세 줄은 합동일 때 쓰는 기호이다. 잊지 마시기 바래요. 자, 이쪽 문제는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거라 여기는 좀 생략 카드로 할게요. 여기 3번만 해보세요. 이쪽에 18-3번 문제 쳐봅시다. 몇 번이 답입니까? 1번이요. 1, 2, 4. 잠깐만요. 4. 1, 2가 답이 나왔고 또 1, 2, 4. 1번 1번만 답이라고? 네, 아니요. 2번, 4번이요. 1, 2, 4가 답이고 다른 분? 4? 4번? 아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다음 두 종류예요? 1, 2 아니면 1, 2, 4? 자 봅시다. 4번 그런가? 자, 한 변의 길이가 같은 두 원, 아니 반지름 길이가 같은 두 원, 반지름 길이가 같다는 얘기는 원이 서로 어떻다는 뜻이죠? 당연히 같다는 뜻이죠. 이거는 서로 크기나 모양 자체는 원은 원래 같은 거고 크기가 같아야 되는데 반지름 길이가 같으면 크기도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어서 얘는 항상 합동인 도형이 맞습니다. 한 변 길이 같은 두 정삼각형, 한 변 길이 같은 두 정삼각형이 있어요. 여기도 정삼각형, 얘도 정삼각형이 있다 칩시다. 여기는 한 변 길이를 A, 그럼 얘도 A, 얘도 A. 여기는 한 변 B, 여기 한 변 B, 여기 한 변 B. 그러니까 정삼각형 세 변 길이 모두 같은 삼각형이죠. 근데 한 변 길이가 서로 같답니다. A와 B가 서로 같다는 뜻은 여기 있는 B 자리 대신에 뭘 써도 돼요? 이렇게 A를 써도 되겠죠. 그럼 알고 보면 합동이네요. 모양은 당연히 60도로 다 같아졌고 변 길이 모두 같으니까 한 변 길이 같은 두 정삼각형은 합동이 맞아요. 중심과 크기 같은 두 부채꼴 합동인가요? 아닐 수 있죠. 이유는 이렇게 부채꼴이 있는데 이 부채꼴은 중심각이 40도였다고 칩시다. 근데 똑같은 중심각을 갖는데 똑같은 40도라는 중심각 때 좀 더 크게 그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크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얘는 합동일 수 없다. 합동이 아닐 수 있다. 4번 둘레 길이 같은 두 정사각형인데 여기 정사각형 하나 있습니다.
이쪽도 정사각형 하나 있다 칩시다. 근데 한 변 길이가 각각 얼마인지 모르겠어. 얘를 그냥 A라고 합시다. 얘는 그냥 B라고 합시다. 각각 얼마인지 모르니까 서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근데 얘가 A면 얘도 A고 얘도 A고 얘도 A죠. 둘레는 몇 A인가요? 4A가 되겠죠. 그럼 얘는 둘레가 몇 B? 4B가 되겠죠. 근데 문제 보면 둘레 길이가 서로 같다고 돼 있어요. 둘레 길이가 서로 같습니다. 양변을 4로 나누면 A와 B가 서로 같습니다. 결론은 한 변 길이 같은 정사각형이 됐네요. 근데 정사각형 모양이 똑같잖아요. 크기만 다를 수 있지. 근데 크기도 서로 같아졌답니다. 결론은 네, 얘도 늘 합동이 되겠죠. 넓이 같은 두 직사각형. 이거는 합동이 아닐 수 있잖아. 이런 거 있잖아요. 직사각형 그릴 때 여기 한 변 길이 6, 한 변 길이 여기 2. 이렇게 그리면 넓이는 12가 나오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그릴 수도 있거든요. 여기 한 변 길이 3, 여기 한 변 길이 4. 이 넓이 12. 넓이 같지만 모양이 같지는 않죠. 이거는 틀렸다. 정답은 1, 2,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이 합동을 여러 개 도형에서 각각 합동이 나타나는데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사각형도 합동이 될 수 있고 부채꼴도 합동이 될 수 있고 원도 합동이 될 수 있었죠. 여러 개 합동인 도형을 만들 수는 있지만 이쪽 파트에서는 삼각형이 어떤 이유로 합동이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조건에 따라서 합동이 되는지에 따라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인 삼각형이에요. 일반적으로 전체 삼각형이라고 한다면 세 가지 조건에 따라서 이 두 삼각형은 얘네들이 합동이네. 둘이 포개면 완전히 포개어지네. 대응각, 대응변의 길이가 모두 같네. 뭐 이런 것들을 따질 수 있는 조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앞쪽에서 배웠던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되는 조건과 매우 유사합니다.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되는 조건이 뭐 있었죠? 앞쪽에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되는 조건. 좀 전에 됐잖아요. 세 변 길이 주어졌을 때랑 또는 두 변과 그 사이 끼임각이 주어졌을 때랑 또 한 변과 양 끝각이 주어졌을 때 이 조건과 삼각형의 합동 조건이 거의 일치합니다. 뭘 설명드릴 거냐면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삼각형이 두 개 있어요. 근데 이 두 삼각형이 서로 크기나 모양이 똑같은 포개하면 완벽히 포개해지는 합동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네, 얘네들은 합동이에요 선생님 이라 말할 수 있는 조건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변 길이, 세 변의 길이가 서로 같을 때 여기 있는 변과 여기 있는 변이 서로 같고 여기 있는 변과 여기 있는 변이 서로 같고 여기 있는 변과 여기 있는 변이 서로 같더라는 얘기죠. 세 변 길이가 모두 같을 때 삼각형의 합동 조건이 성립합니다. 다만 요 밑에 나와 있죠. 그 합동을 쓸 때 얘는 세 변 길이 모두 같은 합동 조건을 좀 더 수학적으로 쓰고 싶은데 그럼 세 변이 모두 같으니까 그럼 뭐라고 써야 됩니까? 변변변이라고 써야 됩니까? 세 변 같으니까 변변변. 나쁜 표현은 아니지만 뭐 수학이 이제 한글에서 보통은 나온 게 아니고 외국에서 이제 알파벳으로 많이 써지다 보니까 변을 대신할 수 있는 영어의 알파벳이 여기는 사이드의 앞자 S를 딴 겁니다. 그 각을 대표하는 알파벳은 앵글의 약자 A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변이 만약 서로 같으면 S라는 알파벳 쓰게 되고 혹시 각이 서로 같게 되면 A라는 알파벳 씁니다. 그럼 얘는 변변변이 서로 같아서 만들어진 합동 조건이니까 무슨 합동 조건이라고 쓰면 되냐면 S, S, S 합동이라고 쓰면 돼요. 세 변 길이가 모두 같을 때 두 삼각형은 합동이라 말한다. 이 합동 조건은 SSS 합동 조건이라 말한다. 이해됩니까? 두 번째는 이게 밑에 있는 두 번째 그림 두 삼각형이 합동인가를 따지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야,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가 같아.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도 서로 같아. 조사해보니까. 근데 그 사이 낀 각도 같아. 이렇게 되면 두 변과 그 사이에 낀 각이 크기가 서로 같아지면 이 조건을 두 변과 그 사이 낀 각이기 때문에 변 두 개, 각 하나죠. 변 두 개니까 SS, 각 하나니까 A라고 써야 되는데 이 각이 낀 각이 돼야 되잖아.
그럼 두 변 사이에 A를 쓰는 게 좀 더 자연스럽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을 뭐라 쓰냐면 SAS라고 씁니다. A를 굳이 이 안쪽에다 넣는 이유가 두 변 사이에 A가 끼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알파벳 순서를 잡을 때도 그냥 아무데나 막 쓰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뭐 ASS, SSA 이렇게 쓰지 않고 SAS라 쓰는 이유는 이 A가 끼인 각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굳이 알파벳 순서를 이렇게 배열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그럼 여기 나온 것처럼 AB 길이와 대응되는 PQ 같고 BC 길이와 대응되는 변은 QR이죠. 여기 그림상 선분 QR의 길이가 서로 같으며 각 B, AB와 B 사이에 끼어있는 각 Q, PQ와 QR 사이에 끼어있는 각이 서로 같더라. 이렇게 되면 두 변과 그 사이 끼인 각이 같으므로 SAS 합동이라 말한다. 세 번째, 이 세 번째 그림을 보니까 여기 있는 선분 BC의 길이와 여기 있는 선분 QR의 길이가 서로 같음이 내가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BC의 왼쪽에 있는 거 보니까 각 B의 크기와 여기 QR의 왼쪽에 있는 각 Q의 크기가 서로 같더라는 얘기죠. 조세분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각 C의 크기와 나머지 여기 있는 각 R의 크기가 서로 같아졌어요. 그럼 이러다 보면 한 변과 양쪽 끝각이 서로 같은 한 변과 그 양 끝각이 같은 합동 조건이 성립한다. 이럴 때 우리는 둘은 합동이라 말하는데 그럼 변이 하나 각이 두 개잖아요. 그럼 알파벳을 S 하나 A 두 개를 써야 될 텐데 이것도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한 변과 각이 양쪽 끝에 놓이게 만들려면 이 알파벳 배열보다는 뭐가 낫나요? ASA가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편하다는 얘기죠. 한 변과 양쪽 끝에 이렇게 각이 놓이도록. 되나요? 한 변과 양 끝까지 서로 같습니다. ASA 합동이라 부른다. 그림상 선분 BC의 길이와 선분 QR의 길이 같고 각 B랑 각 Q가 같다면 그림상 각 C랑 각 R이 같다. 각 C랑 각 R이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합동 조건은 세 변 길이 모두 같을 때 SSS, 두 변과 그 사이 끼인 각이 같을 때 SAS, 한 변과 양 끝까지 같으면 ASA. 그래서 SSS, SAS, 아싸 이런 식으로 공식이 외워지는 겁니다. 쓰다 보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선생님 삼각형 결정 조건도 세 변 길이 필요하고 두 변과 그 사이 끼인 각이 필요하며 한 변과 양 끝각이 필요한데 마치 이 말을 그냥 영어로 옮겨놓으면 SSS, 두 변과 그 사이 끼인 각 SAS, 한 변과 양 끝각 ASA 마치 합동 조건과 그 앞에 배웠던 삼각형 결정 조건의 순서 배열이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나 삼각형 합동 조건이나 내용은 다르지만 그들을 다루는 변의 관계, 각의 관계가 결국은 비슷한 형태로 흘러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쪽에 삼각형 결정 조건을 잘 기억하시면 합동 조건도 충분히 비슷한 맥락으로 외우실 때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쪽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쪽에서는 19-2번과 19-3번을 지금 자, 보기에서 합동인 삼각형 길이 짝지으시오. 그러면 이거는 5개가 있잖아요? 5개니까 합동인 거는 아마 2개씩 이렇게 쌍으로 짝지어진다는 뜻이니까 홀수니까 다 짝지어질 것 같지는 않고 기억 봅시다. 삼각형에 세 변 길이 나왔죠? 그럼 여기 기억 말고 나머지 도형 중에 삼각형 세 변 길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여기 있네요, 위에. 근데 보니까 여기가 6, 8, 10. 얘도 6, 8, 10. 세 변 길이가 딱 똑같죠? 그렇잖아요? 네. 그 기억과 미음이 일단은 합동이 됩니다. 그 다음 니은. 두 변 8과 6 사이에 40이 꼈죠? 그런 그림을 찾아야 돼요. 8과 6 사이에 40이 끼어 있는 것. 그럼 8과 6이라는 변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6은 있는데 8이 안 나와 있고 여기도 6이 있는데 8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조건상 나머지와 짝을 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럼 예를 봅시다. 디귿 한 변 6, 그 다음에 여기 40도 양 끝각인데요. 양 끝각이 이쪽 각이 안 나와 있네요. 아쉽게도. 아쉽지 않습니다. 구할 수 있기 때문에 180에서 40도 빼고 85도 빼면 이 각의 크기가 나오죠. 몇 도입니까? 55도. 그럼 한 변 6과 양쪽 끝에 몇 도가 끼냐면 40도랑 55도가 끼는 이런 위치를 이 리을에서 봐야 되는데 리을이 그러네요. 한 변 6과
양쪽 끝에 40도랑 55도가 오는 이런 위치 관계이기 때문에 네, 한 변과 양끝각이 성립하죠. 그래서 디귿과 리을도 합동이 됩니다. 그래서 기역, 미음 2번 답이고요. 디귿, 리을 5번 답입니다. 2번, 5번이 정답이에요. 잘 맞추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19대 3번 문제. 점 M은 선분 AD랑 선분 BC의 교점이며 얘랑 AB랑 BC가 CD가 평행하답니다. 평행하기 때문에 이 각을 내가 점이라고 불렀을 때 이 점과 같은 각이 어디 있나요? 저 점과 같은 각을 찾아보세요. ABC. ADC, 그렇지, 이쪽 각이죠. 둘은 무슨 관계? 엇각이죠, 그렇지. 엇각의 관계. 그 다음 이쪽에 있는 각을 내가 X라고 한다면 이 X랑 같은 각 어디 있어요? BCD 여기에요. 무슨 관계? 역시 엇각입니다. 그 다음 여기는 이 각과 이 각은 무슨 관계? 이건 막국지각의 관계. 근데 원래 막국지각 크기는 서로 같잖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선생님, 선분 AM의 길이와 선분 DM의 길이가 책 그림상 보면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네, 같아요. 그럼 변이 하나 서로 같으니까 S를 씁시다. 그 다음에 나머지 변을 봤더니 나머지 변은 지금 같다라는 조건이 없고 각 A랑 이쪽의 각 D가 서로 엇각으로 같아지며 그래서 A가 성립하죠. 그 다음에 각 B랑 각 C가 다시 엇각으로 같아져서 A 하나 성립해요. 그럼 한 변과 양끝각이니까 무슨 합동이 성립하죠? ASA 합동이 성립합니다. 합동 조건 이루고 두 삼각형의 알파벳을 배열하다 보면 삼각형 여길 처음에는 여러분이 그냥 잡고 싶은 순서대로 잡으시면 돼요. A, B, M이라고 내가 만약 잡았다 칩시다. 근데 두 번째 삼각형은 마음대로 잡으면 안 되죠. A랑 대응점을 찾아야 돼요. A랑 대응점이 밑에 있는 삼각형은 어딘가요? D입니다. B랑 대응점은 C고 나머지는 M 이렇게 되겠죠. 합동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1번 선분 AM과 CM은 같다. AM과 CM이 같은 게 아니고 AM과 DM이 같은 거죠. 지금 맞는 거 찾는 거예요. 이건 틀렸고요. 선분 AB랑 CD 같다. 선분 AB랑 어쨌든 지금 우리가 알려진 바에 따라 합동 조건을 찾아냈으니까 처음에 조건에는 안 나와 있지만 선분 AB의 길이와 선분 CD의 길이는 첫 번째, 두 번째 이쪽에 첫 번째, 두 번째 대응점의 위치가 서로 같기 때문에 2번은 맞는 답이 됩니다. 그렇죠? 3번 ABM의 크기와 ABM X죠? DCM X 네 당연히 같네요. 같은가? 그 다음에 BAM 점이죠? DCM 이거 안 맞지 않나요? 잠깐만요. 안 맞지 않나요? 자, ABM과 같다. BAM 여기랑 같으려면 어디가 와야 돼요? MDC가 와야죠. 각 MDC 이렇게 왔어야 되는데 순서가 안 맞기 때문에 틀렸고요. 4번 ABM과 DCM이 합동입니다. 맞죠? ASA 합동 성립하기 때문에 네, 5번에서 정답은 2번, 3번, 5번이 정답이에요. 맞았나요? 네. 이놈 괜찮아요? 좋아요. 단원이 좀 바뀌었습니다. 좀 전까지 배웠던 내용은 기본 도형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될 도형에 대한 성질. 이제부터는 그 도형 중에서도 평면 도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 평면 도형 중에 대표적인 게 저런 게 다각형이죠. 다각형. 여러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을 다각형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다각형은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부터 시작해요. 삼각형부터 시작하죠. 이각형은 없습니다. 최소한 변이 3개 만들어져야 평면 도형이 만들어진다는 거고 변은 다각형을 이루는 선분,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그 점과 점을 잇는 선분 있잖아요. 이런 다각형의 점과 점을 이은 선분, 걔를 변이라고 부르고, 꼭지점은 다각형의 변과 변이 만나는 점, 이런 점들이 이제 꼭지점이 되겠죠. 다각형에서 이웃하는 두 변으로 이루어진 내부의 각, 이걸 뭐라 부르냐면, 이웃하는, 바로 붙어 있는, 이렇게 돼 있는 두 변 사이에 안에서 만들어지는 각이라고 해서 안에서 만들어지는 각, 내각이라고 부릅니다. 다각형의 한 꼭지점과 그 꼭지점에서 한 변에 이웃하는 변의 연장선으로 이루어진 각.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다각형 한 꼭지점에서 한 변의 연장선과 다른 한 변이 만나서 생긴 바깥쪽에서 이루어진 각. 이걸 삼각형의 외곽이라고 불러요. 한 선분의 연장선과 다른 선분이 만나서 생긴 바깥쪽에서 이루어지는 각, 도형의 바깥쪽에서 만들어지는 각, 걔를 외곽이라 부른다. 단어의 뜻을 알아야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각이 여기 나와 있죠? 내각과 외곽의 크기 합은 몇 도? 180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있죠? 내각과 외곽의 크기 합은 항상 180이 됩니다. 다각형의 한 내각에 대한 외곽은 두 개이지만 서로 막꼭지각이므로 그 크기는 같아서 둘 중에 하나만 생각한다. 저기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아이고. 좀 전에 말했던 여기 있는 이 선분의 연장선을 긋다가 이 선분과 만나는 각 중에 얘가 외곽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선분의 연장선과 이 선분이 만나서 여기서 외곽이 될 수 있는데 결론은 한 내각에 해당하는 외곽은 양쪽으로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두 개는 어차피 막꼭지각이기 때문에 그 크기가 서로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도형의 외곽을 말하시오 그러면 여기를 말해도 되고 여기를 말해도 되고 상황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얘기하면 외곽이 된다라는 표현인 거죠. 그다음에 라 모든 변의 길이 같고 모든 내각 크기 같은 다각형을 뭐라 부르죠? 정다각형이라고 불러요. 정다각형의 종류는 무수히 많죠.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정육, 정칠, 정팔, 정이백, 정천 많아요. 나중에 이제 이 정다각형의 각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도형은 거의 원에 이제 가까워지는 형태가 될 거고요. 정다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은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야 되며 각의 크기가 모두 같아야 정다각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 이제 사각형 예를 들었는데 사각형 중에 예를 든 겁니다. 그 많은 다각형 중에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우리가 주로 쓰는 사각형의 예를 들고 왔는데 정다각형이 되려면 변의 길이도 모두 같아야 되고 각의 크기도 모두 같아야 되는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서로 같아도 정다각이 됩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은 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정다각형 중에 사각형 있죠? 사각형 중에 변이 4개 모두 같은 사각형이 뭐가 있냐면 변 4개 모두 같으면 정사각형 아닌가요? 아니에요. 변 4개가 모두 같은 사각형 중에 이런 무슨 도형이 있냐면 마름모가 있죠. 마름모는 4변의 길이가 모두 같습니다. 그래서 4변의 길이 모두 같다고 해서 이 도형을 우리가 정사각형이라 말하진 않잖아. 그 다음 그러면 변이 아니라면 각이 다 같으면 어떨까요, 선생님? 정사각형, 사각형은 4각의 총합이 360이죠. 그 360을 4로 나누게 되면 각각의 각도가 90이 됩니다. 그럼 안에 들어있는 내각이죠. 이렇게 4각의 크기가 모두 같다. 각만 같다고 해서 정사각형이 되지는 않는다. 각은 다 같지만 변의 길이가 정사각형은 이렇게 변 같고 이렇게 같지만 4개 변이 모두 같지는 않죠. 따라서 변과 각이 모두 성립해야 정다각형이 성립한다라는 표현인 거고 자, 여기는 문제가 많이 어려워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건너가 될 것 같고 이쪽으로 합시다. 오늘은 이제 대각선에 대해서 배울 텐데 대각선이 뭔지를 우리가 단어는 많이 들었지만 막상 대각선이 뭐냐고 물어보면 설명을 잘 못하죠. 오늘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대각선은 다각형에서 이웃하지 않는 두 꼭지점을 연결한 선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웃하지 않는 두 꼭지점을 연결한 선분,
걔를 세 글자로 대각선이라고 불러요. 그럼 지금 오각형이 나왔죠? 오각형에서 어떤 한 꼭지점에서 이웃하는 두 꼭지점을 빼고 나머지 꼭지점 있죠? 여기랑 여기. 그 꼭지점 쪽으로 이렇게 선분을 그어요. 이 그은 선분을 우리가 세 글자로 대각선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한 꼭지점에서 이웃하는 두 꼭지점. 이웃한다는 얘기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바로 옆에 있는 그 두 꼭지점 빼고 나머지를 이은 거를 대각선이라고 부른다. 자, 이제 그럼 남은 거는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N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는 한 꼭지점에서, 이걸 한 예를 들어 봅시다. 이 지금 오각형이잖아요? 오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몇 개죠? 이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 개수는 이렇게 두 개잖아요. 그치? 왜 두 개죠? 총 5개의 꼭점 중에서 자기 자신 하나랑 양쪽에 이웃하는 쪽엔 거봐야 어차피 대각선이 안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결론은 5에서 총 3개 점을 빼다 보니까 2개라는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가 나온 겁니다. 그럼 이게 오각형이 아니고 만약에 쭉쭉쭉 가다 보니까 뭐 육각형, 칠각형 해서 이걸 1번을 할 때 N각형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 개 알파벳 중에 N을 쓰는 이유는 이 N이 자연수로 표현을 많이 할 때, 내추럴 넘버 할 때 그 N자거든요. 그러니까 각형수는 자연수로 표현되는 거지 뭐 소수나 분수, 음수로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말 없으면 그냥 자연수로 표현되는 점이니까 N각형이라고 부르고 N각형의 단어를 잘 봐야 돼요.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려면 공식은 총 꼭지점 N개 중에 자기 자신, 그 다음에 양쪽 이웃하는 대각선을 못 긋죠? 총 3개를 빼서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n-3이 정답이다 라는 거죠. 자, 이번엔 그러면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n-2였다고 칩시다. n-3이었다고 칩시다. 여기서 그을 수 있는 꼭지점의 개수는 5-3. 얘도 5-3. 얘도 5-3. 얘도 5-3. 얘도 5-3. 됐나요? 그럼 각 꼭지점한테 물어봤더니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 개수가 총 n-3이 몇 번 나와요? 똑같은 꼭지점에 똑같은 한 꼭지점에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가 5-3이 5번 나오니까 이 개수를 다 덧셈하다 보면 같은 수를 5번 더한다는 얘기는 거의 다 5를 곱하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되면 대각선 개수가 나오나요? 그런데 실제로 계산하면 답이 얼마가 되냐면 5 곱하기 2니까 10개가 나오죠. 근데 오각형은 대각선을 그으면 대각선 개수가 몇 개밖에 안 나오죠? 5개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계산상 여기는 한 꼭지점마다 2개씩 있잖아. 대각선이. 그럼 한 꼭지점마다 2개씩이니까 5개면 5개의 꼭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이라면 총 10개가 돼야 되는데 왜 5개밖에 안 나오죠? 중복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여기 만약 꼭지점 A가 있고 여기 꼭지점 C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쪽 대각선, 여기서 이 2개라는 대각선을 그을 때 선분 AC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여기 2개를 얘기할 때도 선분 CA는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근데 여기 AC 그을 때 벌써 실제로는 CA를 계산한 거랑 마찬가지인데 이쪽 2개와 이쪽 2개 중에 서로 같은 선분이 2번 중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걸 뭘로 나눠줘야 되는 겁니까? 2로 나눠주셔야 돼요. 그래서 2분의 10 약분하면 5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N각형의 대각선의 총개수를 구하라면 공식이 다음과 같다는 얘기죠.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가 n-3이죠. 근데 그런 꼭지점이 총 n개 있고 그 중에 중복이 2번씩 발생하기 때문에 2로 나눈다. 이게 대각선의 총개수를 구하는 공식이 됩니다. 고등학교 하면 좀 다른 공식으로도 배우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그때 가서 문제일 거고 중학교 때는 일단 이 공식으로 외운다.
근데 이 공식을 쓸 때 쓰임을 잘 봐야 돼요. 뒤에는 이 n-3의 정체는 뭐죠?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를 쓴 겁니다. 맞나요? 여기는 n-3 그 뜻이에요. 그럼 여기는 n의 정체는 뭐예요? 그 꼭점의 개수예요. 각의 개수 혹은 꼭지점의 개수. 여기는 2는 왜 있는 거죠? 중복대결이기 때문에. 선분이다 보니까 뭐 예를 든다면 선분 AC랑 선분 CA가 서로 같다 이런 예를 통해서 대각선을 긋다 보면 저렇게 중복되는 게 두 번 나오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2로 나눠줘야 된다라는 거죠. 공식의 순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래요. 아셨죠? 자, 여기 근데 밑에도 여기도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이쪽에 참고라고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면 안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N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을 그으면 그 내부에 만들어지는 삼각형 개수는 n-2가 됩니다. 자, 이쪽 거는 다 설명드렸으니까요. 이건 지우고. 자, 이건 표를 하나 그려볼게요. 삼각형, 사각형, 보통 한글로 쓰는데 숫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 이렇다 치고요.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 그 다음에 한 꼭지점에서 그어서 만들어진 대각선 개수 안에 그려지는 삼각형의 개수. 좀 줄여 썼어요. 그 다음에 대각선의 총 개수. 자,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삼각형은 0개고, 사각형은 1개고, 오각형은 2개가 되고, n각형은 3에서 3 빼고, 4에서 3 빼고, 5에서 3 빼고, n에서 3 빼고, 이렇게. 됐습니까? 그림을 여러분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 그림을 하나 그려드릴게요. 삼각형 그려놓고요. 사각형 그려놓고 오각형 그려놓고 그 다음에 쭉 해서 n각형 이렇게 n각형을 그렸다고 칩시다. 그럼 삼각형은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이 없죠. 없어요, 얘는. 그럼 사각형은 한 꼭지점에서 긋다 보면 대각선이 1개. 오각형은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긋다 보면 2개. n각형은 n-3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n-3개가 나온다. 라는 표현인데 자, 이제부터 잘 봐. 잘 보셔야 돼요. 삼각형은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이 없다 보니까 삼각형 내부에 삼각형이 몇 개가 들어있죠? 1개 있어요.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있으니까. 근데 사각형은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으면 이 사각형이라는 도형이 삼각형 몇 개로 쪼개지죠? 2개로 쪼개집니다. 오각형은 삼각형이 몇 개로 쪼개지죠? 3개로 쪼개져요. 그럼 n각형일 때는 한 꼭지점에 대각선을 그으면 내부의 삼각형이 몇 개 나타납니까? 라고 물어보면 삼각형일 때는 1개, 사각형일 때는 2개, 오각형일 때는 3개. 그렇잖아요? 1개, 2개, 3개? 아, 위에보다 항상 얼마씩 크죠? 1씩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한 꼭지점에 그을 수 있는 대각선보다 얘가 항상 1씩 크기 때문에 여기는 얼마 됩니까? n-2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됐죠? 네. 그럼 아까 했던 대각선의 총개수를 구하는 대각선의 총개수는 삼각형은 0개, 사각형은 공식이 뭐라고 그랬나요? 4 곱하기 4-3. 걔를 2로 나누니 대각선 총개수는 2개. 오각형은 5 곱하기 5-3. 이걸 2로 나누니 5개. 얘는 n 곱하기 n-3을 2로 나눈 것. 이게 대각선의 총개수가 됩니다. 얘네들을 좀 비교해서 잘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이건 왜 별표 쳐놨냐면 뒤에 각 계산할 때 이거 중요하게 쓰기 때문이에요. 미리 안 하셔야 됩니다. 한 꼭지점의 대각선 개수는 n-3. 왜 빼기 3이었나? 라고 물으면 자기 자신 양쪽 이웃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안에 만들어진 삼각형 개수는 항상 n-3보다 1씩 큰 n-2가 정답이다. 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설명을 여기까지 드릴게요. 그래서 과제는 73까지가 과제입니다. 아셨죠? 네, 고생